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화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 벌써 12월입니다. 12월 1일 이제 월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오늘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춥습니다. 오늘 새벽에 너무 추워가지고 눈이 갑자기 이렇게 또 떠지더라고요. 이 눈이 이렇게 또 떠져가지고 오늘 한 새벽 6시에 이렇게 또 일어났나? 6시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좀 이렇게 세수도 하고 뭐 그런 다음에 이제 뉴스를 보고 이렇게 또 오늘은 좀 이제 일찍 이렇게 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일찍 이렇게 아마 이제 뉴스 올릴 때쯤이면은 12시가 아니라 좀 더 일찍 이렇게 또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추우니까 더 일찍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또 입었다. 제가 어저께인가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는 산타나 바람이 어제 저녁에부터 이렇게 또 불었다라고 하면서 이 온도가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또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늘 좀 춥기는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 계신 분들 추위 조심해 주시면 좋지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 뿐만이 아니라 북동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 여기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춥다고 하네요. 뭐 눈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CBS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이렇게 또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Department of War 이 미국의 이 전쟁부에서 피트 헤그세스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제 해군이 베네수엘라 앞바다 이 캐리비안 해에 이렇게 또 있으면서 베네수엘라에서부터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이 배들을 향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공습을 이렇게 또 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사살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미 해군에서 피트 헤그세스가 아무도 살려두지 말아라, kill them all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공습을 이렇게 또 때렸는데 그 배가 이렇게 또 폭파가 되면서 두 사람이 배가 이렇게 난파가 되다 보니까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또 붙잡고 있으면서 생존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피트 헤그세스가 아무도 이제 살려두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공격을 가해가지고 그 나머지 두 사람도 이렇게 또 사살을 했다라고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국제법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불법일 수가 있다, 전쟁 범죄일 수도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2차 공격은 국제법 또는 이제 국내법 이 미국 이제 법에 의해 가지고 위반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피트 헤그세스에 대한 많은 비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논란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뉴스가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트 헤그세스를 옹호를 이렇게 또 하면서 두 번째 공격을 이제 지시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wouldn't have wanted,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조사는 하겠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나한테 그러한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라고 하면서 이 피트 헤그세스를 옹호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피트 헤그세스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렇게 보도를 이렇게 또 한 것은 그거는 이 페이크 뉴스이다, 조작이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선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내 명예를 훼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군이 미 해군이 캐리비안 해에서 작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국제법상 그리고 이제 미국 법상 합법적이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수많은 전문가들, 법률 이제 전문가들이 만약에 이 피트 헤그세스가 두 번째 공격을 지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면은 모두 다 이제 죽이라고 이렇게 또 했다라는 게 밝혀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불법일 수가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국제법이나 이제 국내법으로 둘 다 이제 불법일 수가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에 불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만약에 이 2차 공격을 하라고 지시를 한 게 이제 만약에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전쟁 범죄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불법 행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피트 헤그세스를 계속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 CNN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조만간 베네수엘라에 이제 관련을 한 그런 회의를 오늘 중으로 이제 개최를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베네수엘라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미 해군은 베네수엘라 앞바다 이 캐리비안 해에 한 15,000여 명, 한 17,000여 명 정도가 딱 배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베네수엘라에서부터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그 배들을 이렇게 또 향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며칠 전이죠. 한 3일 전쯤인가 이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영공으로 이제 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베네수엘라에 비행기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도 않고 이제 나오고 있지도 않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미군이 조만간 이제 베네수엘라에 쳐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미군이 이 해상뿐만이 아니라 육로로도 이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조만간 이 베네수엘라에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 마약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마두로 대통령을 현상금을 이렇게 또 걸지 않았습니까? 2,500만 달러 이제 걸려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2배로 이렇게 또 올려가지고 5천만 달러로 이렇게 또 올렸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마두로 대통령이 또라이 시키는 또라이 시키죠. 독재자이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투표를 이렇게 또 진행을 했는데 분명히 자신이 졌거든요. 졌는데 그거를 뒤집었습니다. 불법적인 거 이렇게 또 해가지고 뒤집었어. 뒤집다 보니까 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된 그 사람이 뭐 유럽으로 10,000명을 이렇게 또 갖다 놔.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이제 마두로가 이제 또라이 시키는 또라이 시키인데 그런데 더 또라이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지금 전쟁 전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중으로 베네수엘라에 관련을 한 이제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를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당연히 Department of War, 이 미국의 Department of Defense가 아니라 미국의 이제 전쟁부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도 참석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 합참 의장 뭐 댄 케인도 이제 참석을 이렇게 또 하고, 국무장관이 마르코 루비오도 이제 참석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 백악관의 이제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도 이제 참석을 이렇게 또 하고, 스티븐 밀러 비서실장도 이제 참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주요 이제 내각이랑 그리고 국가 안보팀이 참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좀 이제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육로에서도 이제 곧 이제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뭐 전쟁 수준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전투기 같은 거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마약 카르텔들을 먼저 다 싹쓸이를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싹쓸이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 육군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와, 그러면은 진짜 베네수엘라를 이 군사적으로 이제 거의 몰아내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에서는 우리 미국한테 계속해가지고 마약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약을 보내고 있기는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마약 단속을 위해 가지고 우리 미군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명분을 딱 뒀습니다. 명분은 그것인데, 그런데 그 규모가 어마무시하다는 그런 소리지. 명분은 그것인데,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의 정권을 뒤집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미국은 원래 지금 반미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탐탁해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이제 또라이시키 마두로가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딱 있다 보니까 어차피 누가 더 또라이인지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막가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그리고 이제 수많은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번 기회에 이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정복을 이렇게 따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 해군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베네수엘라에서부터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그 마약선들을 향해가지고 이제 마약선들이라고 이렇게 또 하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마약선들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 공격이라는 그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이거 다 마약들이다, 마약선들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베네수엘라 영공도 이제 다 차단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베네수엘라 영공에는 비행기들이 지금 떠다니고 있지 않다고요. 그거는 무슨 소리냐? 전투기가 이제 조만간 들어간다라는 그런 소리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육로로도 이제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 거의 확실시 하는 게 아닌가. 아마 이제 오늘 중으로 백악관에서 이제 회의를 이렇게 또 한 다음에 아마 이제 쳐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홍콩에 대한 뉴스가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홍콩 그 아파트 화재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들의 수가 이제는 151명으로 이렇게 또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홍콩 역사상 거의 뭐 최악, 뭐 70여 년 만에 이제 최악의 화재가 이렇게 또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151명이 이렇게 또 사망하고, 그리고 이제 실종자들의 수는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이제는 40여 명 이상의 실종자들이 이렇게 또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망자들의 수는 아마도 200여 명이 이제 안 넘을 것 같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되고, 그러면서 이러한 끔찍한 이제 화재가 일어난 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과실치사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이 8개 동의 그 아파트를 계속해가지고 그 외벽을 조사를 1년 전부터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 라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스캐폴드, 그 비계가 대나무로 이렇게 또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대나무를 덧 씌우고 있는 그 녹색의 그 그물망 있지 않습니까? 그 그물망이 그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이렇게 또 밝혀졌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원래는 불에 타면 안 되는 그런 그물망을 써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불에 그냥 홀라당 다 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전에 미흡한 것을 이렇게 또 썼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단열재로 이렇게 또 쓴 스타일폼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폼 역시 화염을 부추겼다. 그러니까 이제 통과가 되지 않은 그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그런 자재를 썼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쓰라고 지시를 했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통과를 시켜줬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체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홍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들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중의 분노가 이러한 사람들한테 지금 쏠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홍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이제 완전히 이제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다가도 좀 이제 많은 분노가 이렇게 또 쏠리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그 어떠한 반중 시위도 엄청나게 단속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지금 홍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이제 다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료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제 많은 그런 이제 반감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러한 좀 이제 끔찍한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반중 시위도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하거든요. 대중의 분노가 지금 중국 당국으로 이렇게 또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떠한 시위도 다 엄중하게 다스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홍콩에서 일어난 아파트 화재로 인해 가지고 좀 이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뉴저지 연방 검사를 지명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지명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전에 개인 변호사였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여성이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알리나 합비라고 하는 이 여성인데, 그런데 이 여성은 자격이 미달이 되기 때문에 이 뉴저지 연방 검사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권한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뉴저지 연방 검사로 지명을 이렇게 떨 수가 있는데, 그 지명을 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개인 변호사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제 깜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격이 미달이 돼.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이제 꽂아주려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우선 이제 먼저 막았다고 합니다. 먼저 막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또다시 항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항소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만장일치로 3명의 판사가 이제 항소법원에서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여성을 연방 검사로 이제 지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위법이다 라고 이제 만장일치로 판결을 확정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변호사는 변호사인데 이 검사가 될 깜냥은 없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뉴저지 시민들과 그리고 연방검찰청의 충실한 직원들은 명확성과 그리고 안정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깜냥도 되지도 않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를 뉴저지주의 연방 검사로 앉힐 수는 없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불법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다 보니까 거의 왕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미국인들이 너는 왕이 아니다, 노 킹즈라고 하는 시위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법 위에 있다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깜냥도 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그냥 개인 변호사이거든요. 자신의 개인 변호사를 연방 검사로 앉히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막혔다고 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프로벌 레이팅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계속해가지고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최근 지지율 이제 현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로이터 통신에서 입소스 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통해서 이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프로벌 레이팅 지지율은 단 38%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이 주제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에 이제 취임을 한 뒤로 가장 낮은 수치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폭스 뉴스 그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단 41%밖에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폭스 뉴스뿐만이 아니라 디시전 데스크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밖에 되지가 않고, 마켓스 러스쿨에서도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지지율은 43%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가지고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계속해서 왜 내려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밀어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곧바로 잡아버리겠다. 이 높은 물가를 내가 싹 다 잡아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한 지가 거의 1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미국의 이제 생활비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높은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유권자들이 좌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영향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물가가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계속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물가가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들이나 이제 관세 정책들을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지율이 어마무시하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전반 지지율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36%가 나왔다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36%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그 율은 35%라고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낮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그 정부 셧다운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른 그 지지율도 본다고 하면은 25%밖에 되지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 정책들뿐만이 아니라 이민 정책도 많은 불만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아이스들이 엄청나게 지금 급습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히 히스패닉 그리고 이제 라틴계 사람들을 인종 프로파일링을 이렇게 또 하면서 과도하게 지금 이 아이스들이 이 거의 공격을 이렇게 하면서 급습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라틴계,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이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소수의 인종들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 중에 이제 지지율이 높은 것들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지를 이제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국경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53%는 국경 보안 문제에 대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가지고 지지를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절반 이상은 지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그 휴전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67%가 이제 지지를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전쟁을 이렇게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지를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 뭐 경제 정책이나 뭐 아이스 이민 단속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도가 너무 지나쳤다라고 하면서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 뉴스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더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특히 이제 북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북동부 지역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노스 이스터라고 하는 폭설 그리고 이제 폭풍 경보가 이렇게 또 발령이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의 이제 북동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가 이제 발령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제 월요일 밤부터 이제 화요일까지 동부 해안을 이렇게 또 따라가지고 윈터 스톰이 북상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이 된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메인주, 매사추세츠주, 뉴햄프셔주, 뉴저지주, 뉴욕주, 벌몬트주 이런 지역에서는 화요일 밤까지 최소 6인치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특히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은 포코너스 지역이다라고 한다고 해요. 포코너스 지역에서부터 다운이스트, 메인까지 굉장히 많은 폭설이 예상이 된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지대 있지 않습니까? 뭐 산간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1피트까지 폭설이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오클라호마 이제 북동부 지역에서부터 오하이오 밸리 이제 동부 지역까지는 눈과 얼음이 섞인 그러한 눈이나 뭐 우박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운전이 특히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나 그 알칸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월요일 아침부터 이제 오늘 아침부터 프리징 레인이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제 비가 이렇게 또 내리면서 도로가 얼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 남부에서부터 버지니아 서부, 메릴랜드 서부까지 월요일 밤부터 그리고 이제 화요일 아침까지 8인치 정도의 얼음이 쌓일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 얼음이 이제 생긴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위험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미 북동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겨울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뉴스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렇게 또 계시는 분들은 겨울 폭풍 이제 조심해 주시면 좋지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A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워싱턴 DC에서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내셔널 가드 이제 2명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이제 한 명이 이제 사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그 용의자를 계속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급 살인 혐의로 지금 기소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이제 명확한 범행 동기를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이 난민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재정난을 이렇게 또 겪고 있었었고 그리고 잠재적인 정신건강 위기를 이렇게 또 겪고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우선 재정적인 어려움을 왜 겪고 있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실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실직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러한 사람들한테 좀 이제 굉장히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워크 퍼밋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만료가 되면서 일을 구할 수가 없었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5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5 자녀가 있고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또 있는데 그런데 임대료도 이제 못 내고 있고 그리고 식비도 없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에 있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 이거는 진짜 좀 그러네요. 분명히 이 사람이 한 행동은 잘못되기는 잘못했지만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이제 이민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을 끝까지 벼랑 끝으로 이렇게 또 내몰다 보니까 이제 자신은 이제 초이스가 없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러한 이제 벼랑 끝에까지 이렇게 또 몰리고 겨울이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겨울이 왔는데 집 밖으로 지금 내쫓히게 생겼다라는 그런 소리지. 5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야. 워크 퍼밋이 나오지가 않았어. 재정적으로 엄청난 압박이 있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어떤 뭐 지휘관이 있다고 하네요. 그 지휘관이 사망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휘관을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굉장히 존경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심리적인 충격을 이렇게 또 받았었던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또 작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렇게 버린 게 아니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직까지는 명확한 범행 동기를 찾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이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좀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신분이 확실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워크 퍼밋도 지금 받고 있지도 못하고 있고 일도 이렇게 또 못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벌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프가니스탄 이 사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에서 CIA랑 이렇게 또 협력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제로 유닛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CIA를 도와가지고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도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2021년도 9월 달에 미국으로 이렇게 또 입국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2024년도에 망명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승인을 했다라고 하네요. 승인을 이렇게 됐는데, 워크 퍼밋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의 그 이민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예, 뭔가 지금 꽉 막혀 있어. 지금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꽉 막혀 있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벌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FBI가 계속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제 테러리스트를 뭐 지시를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그냥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또 살고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너무나 좀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벌인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는 진짜 비극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분명히 미국을 위해서 싸운 것이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을 위해서 싸운 그런 사람이면서 그러면서 미국으로 이제 들어왔단 말이죠. 미국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또 살고 있는데 일을 할 워크 퍼밋까지 주지를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대정난에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좀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이렇게 또 버리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비극이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어쨌든 간에 이제 돌아가신 그 내셔널 가드 20대 여성 있지 않습니까? 사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뉴욕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우크라이나를 엄청나게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평화를 계속 이제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이제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으로 지금 날아가가지고 유럽 순방을 지금 시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유럽의 동맹국들의 지지를 이렇게 또 얻기 위해 가지고 우선 이제 오늘은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마크론 대통령이랑 이제 회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아일랜드를 방문을 할 예정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한테 이 러시아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 평화를 동의를 하라라고 계속 이제 압박을 내리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내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젤렌스키 대통령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유럽의 정상들이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이제 지지를 좀 많이 이렇게 또 얻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평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한테 굉장히 좀 치우쳐진 그런 평화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느냐. 왜냐하면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빼앗긴 땅들 다 주고 더 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 주고 좀 더 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병력을 반으로 줄여버리고 나토에 가입도 이제 못한다고 하고 뭐 거의 전쟁에서 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거는 좀 이제 너무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이제 조율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좀 이제 지지를 이제 유럽으로부터 이제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을 이렇게 또 순방을 하면서 지지를 이렇게 또 얻어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렇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종전을 이렇게 또 하려고 협상을 계속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거의 이기는 쪽으로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야, 이거는 지금 정의가 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4명의 일당이 이 웹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그 홈캠 같은 거 이제 많이 있잖아요, 집에. 홈캠을 해킹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12만 대나 해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해킹을 해가지고 그 홈캠을 이용을 해가지고 집안에서 일어난 그 은밀한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집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러한 그 장면들을 영상을 해킹을 해가지고 얻었다고 하네요. 얻어가지고 그러한 이제 성착취물을 해외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유통을 이렇게 또 하면서 판매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명의 일당을 지금 체포를 이렇게 또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홈캠을 해킹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한국에 있는 홈캠들
12만 개를 이제 해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보안이 취약한 그러한 홈캠들을 해킹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우선 이제 단순한 비밀번호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0000, 1234, ABCD 이러한 비밀번호를 이렇게 또 가진 홈캠들을 다 해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뭐 주택 시설뿐만이 아니라 노래방, 필라테스, 뭐 산부인과 이런 것들의 이 홈캠들까지, CCTV까지 전부 다 이렇게 또 해킹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은밀한 영상들을 이렇게 또 수집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떠한 이 범인은 63,000개의 카메라를 이렇게 또 해킹을 해가지고 성착취 영상을 545개를 제작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3,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또 얻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범인은 7만여 대의 카메라를 이렇게 또 해킹을 해가지고 648개의 영상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1,800만 원 상당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갔다.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또 가지고 갔다고 하네요. 가상화폐로 가지고 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가상화폐들이 이런 이제 범죄에 많이 이렇게 또 쓰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기사를 이렇게 또 보니까 이런 이제 홈캠들을 비밀번호를 빨리 바꿔라 라고 한다고 하네요. 홈캠에 이제 비밀번호가 이렇게 또 쉽다고 하면은 이러한 일이 이렇게 또 벌어질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빨리 이 비밀번호를 바꿔라 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홈캠이 좋기는 좋은데 이러한 취약점도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조심을, 그 암호 같은 것들은 좀 어렵게 이렇게 또 만들어내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또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쿠팡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쿠팡에서 이 쿠팡의 고객 정보 3,370만 건이 유출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한국의 이제 전체 인구가 5,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5,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3,370만 정도의 정보가 이렇게 또 털렸다. 절반 이상이 지금 정보가 이렇게 또 털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유출이 된 그 기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올해 6월 달부터 개인 정보가 이렇게 또 털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해외에 기반을 둔 그 서버에서 굉장히 많은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유출이 된 그 정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배송 주소가 이렇게 또 털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신용카드 정보 같은, 크레딧 카드 정보 같은 것들이나 뭐 비밀번호 같은 것들은 유출은 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개인 정보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털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쿠팡에서는 11월 18일에 이거를 인지를 하고 바로 이제 신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3,370만 건의 이 개인 정보가 지금 털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는 이 유출 규모가 너무나 크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데이터 보호 안전 수칙을 위반을 했는지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만약에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회적인 비판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국 언론사들에서는 이번 유출을 한국 역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쿠팡에서는 이 데이터 보호 시스템이 거의 작동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의자가 이제 보도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이렇게 또 한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 직원의 전 쿠팡 직원이 이번 유출 사고에 배우일 수가 있다라고 지금 한국 언론사들에서는 지금 보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쿠팡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중국 국적의 직원들이 일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팡에서는 왜 중국 사람들을 이렇게 또 하이어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또 맡겼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한국에서 이제 쿠팡에 대해 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다라고 뉴스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 중에 3명 중에 1명은 혼자 살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한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슈퍼 에이지드 에라,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한국의 1인 가구의 비중은 36%를 돌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2024년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국의 1인 가구 수는 850만 가구를 이렇게 또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한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1인 가구의 수가 계속해 가지고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한국의 사회가 좀 많이 이렇게 또 바뀌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보육 인프라 감소도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출산율이 계속해서 이제 감소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보니까 한국의 어린이집의 수가 계속해 가지고 급격히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작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 한국의 어린이집의 수가 27,000여 개밖에 되지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이렇게 또 진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1인 가구 수가 계속 이렇게 또 늘어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출산율은 계속 이제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사회가 이제 엄청나게 급격히 바뀌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7%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이 S&P 500도 0.5%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0.6%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미국의 주식시장이 내려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오늘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 엄청나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9만 달러를 다시 넘어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5% 이상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8만 7천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 AI에 관련이 된 그런 이제 주식들의 주가도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을 이렇게 또 하려고 지금 많이 이렇게 또 팔아 제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브로드컴은 3% 이상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2% 이상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그런 신호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엔비디아는 시놉시스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다고 하네요. 2빌리언 정도를 시놉시스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놉시스 주가 7% 이상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엔비디아도 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아마도 이제 요번 달 안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이렇게 또 어느 정도 방어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내려가고 있기는 있지만 그게 이제 제한적이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내려갔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가상화폐 투기 단속을 강화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제 예고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중국에서는 가상화폐가 법정화폐 지위를 갖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화폐로서는 이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는 불법이다 라는 것을 재확인을 시켜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불법 금융 활동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더 단속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암호화폐가 전반적으로 다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이 중국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마이클 버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빅쇼트의 주인공이 이 마이클 버리가 얼마 전에는 이 엔비디아를 어마무시하게 비난을 이렇게 떠면서 엔비디아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요번에는 테슬라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비난 섞인 말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해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테슬라의 가치를 봐라. 테슬라의 펄을 봐라. 테슬라의 펄은 주식 그 비율 있지 않습니까? 이 테슬라의 펄은 300이 넘어가고 있다. 이거는 비이상적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터무니없이 고평가가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마이클 버리는 테슬라는 계속해가지고 테슬라의 주식을 희석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다른 회사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식들을 바이백을 이렇게 또 하면서 주식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테슬라는 주식 바이백이 전혀 없다. 주식 바이백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속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주식들을 발행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주식 희석이 어마무시하게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이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한테 그 $1 트릴리언 보상 패키지를 승인을 이렇게 또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이 테슬라의 주식은 희석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지금 테슬라에 대한 또 비판적인 그런 얘기를 마이클 버리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lov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